이번 자료는 35번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죽계가 찾아온 사람의 질문자지, 그러니까 질문자의 일간, 즉 본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사물로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가 바로 오죽계를 사물로 대입해서 관찰해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겠느냐? 우물은 땅속에 지하수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일간의 인성이 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왠지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물 그 자체를 수로서 관찰하면 안 되겠느냐?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곽 선생님한테서 배우진 않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적어도 둘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다면 적어도 우물에 대해서는 아마도 사물로서, 자연으로서 보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곽 선생이 알려줬잖아요. 오죽계를 놓고 주변의 풍경을 보는 방법. 그래서 해자가 있으면 앞쪽에 물이 있고 임기가 있으면 뒤쪽에 물이 있다. 이런 힌트를 줬으면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우물 팔 때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해결책이 나오지 싶습니다. 자, 지리산에 토굴 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이제 좀 식구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물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동안은 무슨 물 먹고 살았나 물어보니까 산골에 흐르는 물을 호스 묻어가지고 받아 먹었다. 어디 산골에 흐르는 물은 그럼 천간에 있겠습니까? 지지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 점괘를 보니까 마침 천간에 흐르는 물이 있었네요. 어디에? 임수. 임수는 양수라 천간에 있고 그러니까 흐르는 물, 즉 골이 깊다 보니까 흘러오는 물을 호스 하나 대가지고 받아서 먹고 살았던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수가 수량이 좀 없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경금이 있기는 한데 아마도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었겠죠? 연간의 경금.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에다가 호스는 연결했는데 그 물이 근원이 약하다 보니까 자주 말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 분위기가 있죠. 자주 말랐으면 마르면 어떡합니까 또? 애껴 써야죠. 도리 없이. 그래서 저 물은 수량이 부족해서 이제는 직접 땅속을 뚫고 지하수를 파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 정도야 당연히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궁금해지잖아요. 그거 점괘를 알 수 있는데 해가지고 얻은 점괘가 이렇습니다. 자, 점괘를 뽑아놓고 보니 기대한 건 그렇죠. 일지에 일주가 적어도 경신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점괘 뽑기 전에 일진 보진 않습니다. 뽑아놓고서 오늘이 경인이었구나 이런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자, 경신이었더라면 지하수가 딱 나오네요. 경금이 중심이니까 목적사가 되겠죠. 경금 중심에서 물, 지하수, 파이프 100m 뚫었습니다.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리면 되겠습니다. 수도꼭지인가요? 수도꼭지 손잡이죠. 그리고 물이 잘잘 나오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그랬어야 하는데 그날은 참 공교롭게도 경인일이었습니다. 경인 같으면 파이프는 파이프죠. 인도 기둥 같은 개념이 있으니까 파이프인데 속에서 뭐가 나오죠? 물이 나와야 되는데 바라는 것은 불이 나오네요. 온천 터지려나요? 온천수? 온천수는 불일까요? 물일까요? 당연히 물입니다. 온도가 들은 즉 정화가 포함된 물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여기 찾는 것은 온천수든 뭐든 그런 것이 아니라 시원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인, 일진이 참 안 좋네요. 이분이 잘못 찾아오셨나 그날? 그것도 조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물이 안 보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아이, 물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을 때, 아,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그분도 그 산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산 대충 분위기 알 거 아닙니까? 그 산에 사는 사람이 잘 알지. 전혀 그 산에 가보지 않은, 그 집에 가보지 않은 이 나물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단, 점괘적으로 봤을 때, 경인이 딱 접혀 있는 걸 보고서, 아, 이게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물이 나오거든 돈을 주는 걸로 하십시오. 원래 그게 우물 파는 데는 계약이 두 가지랍니다. 물이 나오면 돈을 주게 될 경우 1,000만 원, 미리 돈을 주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경우 500만 원. 결과는 똑같은데 돈이 다르죠. 이나저나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뭐 미리 돈 주는 게 낫죠. 아마도 물 팔아 다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제안을 안 했을 겁니다. 돈이 급했겠죠, 아마도. 그래서 500만 원을 먼저 주시면 물 나올 때까지 파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약. 미끼가 좀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이 돈을 이미 줘버린 거예요. 돈 줬으면은 할 수 없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기 전에 이 점괘를 얻었더라면 절대로 안 되죠. 돈을 물 나오면 3,000만 원이고 물 안 나오면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물 나올 때까지 돈을 주면 안 되는 이런 점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점괘는 점괘일 뿐 요새 그 개그맨들 말하듯이 뭐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물 나오겠죠, 뭐 어린이. 나중에 물 나오걸랑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점괘가 궁금하잖아요. 자, 앞으로 오랫동안 파면 물이 나올까? 네, 더 오래 파면 어렵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지가 모조리 화국이냐. 화국이란 말은 수의 반대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불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다. 파면 팔수록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그냥 그동안에 먹던 물 그냥 먹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살짝 느껴지는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짜 한참 지나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당장 물었죠.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물이 안 나왔답니다. 그 물이 꼭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물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미리 돈을 줬죠, 당연히. 그런데 그 땅속 사정은 그하고는 좀 달랐던가 봐요. 물이 안 나왔습니다. 2군데 정도를 더 팠답니다. 더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니까 우선 선약이 있는 곳에 물 파주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장비를 싣고 갔대요. 장비를 못 싣고 가게 해야죠. 자, 그 사람이, 샘 파는 사람이 판단해 봤을 때, 이게 가망 없다. 이 바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또 만약 내일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이미 선약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가서 파주고 바로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하고 안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죠? 이제 묻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때 놀러 갔을 때 그 얘기가 그 맞았나 봐. 그럼 왜 어떡하지? 이 사람도 샘파로 올 건가? 하고 결국 물 파줄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듣긴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기계가 철수해버린 상황에서는 그냥 하는 말로 돈만 날린 겁니다. 산골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투 틀고 있는 사람이 뭐 돈이 그렇게 많겠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참 어렵게 마련한 돈 그냥 날리고 말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참 샘팔 때도 점을 쳐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보통 수맥이라는 말 하죠. 근데 수맥이라고 해서 꼭 그 안에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맥은 그야말로 수기가 지나가는 거지 거기 물이 지나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 물이 있습니까? 땅속에 하는 관점에서 점괘를 보는 것도 참고는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점괘가 너무 놀랍도록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점괘가 동한 것 같아요. 이렇게 때로는
뭐 심시풀이 삼아 본 점괘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자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중에서는 뭐 웬만하면 상수도 시설이 요즘 돼 있습니다만은 지하수를 뚫을 경우에 수맥도 보고 수량도 보고 점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적어도 자연 환경에다가 이 점괘를 적응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자료로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 활용할 일이 있으시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